안녕하세요. 9년 만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한 이야기 혹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라는 사람의 성장 과정이고, 두 번째로는 군 조직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결정 혹은 판단을 내릴 때 그 처한 상황이랑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살아왔던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이 만들어낸 그런 가치관이 영향을 미쳐서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어떤 판단 혹은 결정을 내리니까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어떤 성장 과정을 먼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비슷한 성장 과정을 많이 살아왔을 테고,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릴 적 미대를 나오신 어머니와 군 장교이신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학군 출신이셨고 헌병이셨죠. 지금으로 치면 군산 경찰이고 헌병으로 전역하셨습니다. 헌병 대령으로 전역하셨습니다. 두 분의 영향을 반반 나눠서 받아서인지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서 조금 자유로운 표현, 표출에 대한 삶, 그런 꿈을 좀 꾸었었고, 또 아버지의 반을 닮아서 혹은 나란 일을 하는 삶, 그런 꿈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나란 일하는 삶에 대한 꿈이랑 관심은 전혀 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책 읽고 이런 걸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유년 시절 저의 성격을 좀 돌아보면은 지극히 소심했습니다. 소심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결국 육사를 가고 막 이런 저의 어떤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는 엄청난 그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컴플렉스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에게는 이 발부터 이 위 허벅지까지 보이진 않는데, 이 허벅지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빨간 반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릴 적에 굉장히 큰 컴플렉스여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체육 수업을 하거나 체육대회 때 어머니 그 비비크림 이런 거를 제가 막 몰래 바르고 항상 좀 소심한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항상 좀 나는 나중에는 어떤 내가 엄청 거친 집단에 가고 엄청 남성적이고 거친 사람이 돼서 이런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고, 두 번째 어떤 성격은 되게 독특하고 특이했습니다. 남들이랑 다른 것을 좋아하고 같은 거 하기 너무 싫어했던 약간 그런 성격이었는데, 뭐 어떤 그런 성격이었고, 그런 성격을 갖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살다가 한국의 어떤 당연한 절차와 커리큘럼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동네에 있는 그냥 중학교 가고, 그 중학교 끝나면은 동네 사람들 맨날 가는 애들 다 많이 다니는 그런 학원에서 학원 가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똑같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입시라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죠. 그 입시 준비를 할 때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처음 알게 됩니다.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학교마다 입시 설명회를 가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때 정복 입은 생도 형들이 그냥 마냥 멋져 보였습니다. 마냥 뭐 제가 엄청 멋진 군인이 되어야지, 장교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육사가 가고 싶다. 내가 그냥 저 정복 입은 사람이 돼서 저렇게 되고 싶다. 저게 내가 엄청 절제되고도 거칠고 당당한 멋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냥 이렇게 마냥 멋있게 보였습니다. 엄청.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하면 군인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육사가 가고 싶다였죠. 생도가 되고 싶다. 그래서 고1 때부터 이제 육사를 꿈꿔서, 고1 때 이제 하위권, 제가 고1 때 고등학교에서 전교 뒤에서 10등 안에 들던 그런 하위권이었던 제가 아주 열심히 재수까지 해서 육사를 가게 됩니다. 그 이제 육사에서는 또 기초군사훈련부터 졸업까지 아주 끝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즐겁게 마쳤습니다. 제가 생도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군인은 태어나서부터 군인인 사람은 없다. 군인은 만들어지는 것이다인데요. 일단 육사는 커리큘럼이나 환경이 본인의 육체와 정신, 태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가꾸기에 아주 완벽한 곳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유능한 장교를 양성하는 또 그런 장교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썸네일에 보이듯이 이랬던 제가 육사에서 여러 가지를 접하고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도 아주 건강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육사의 생활이 이게 우리의 장교의 삶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단편적인 모습인데, 사실 그게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졸업할 즈음 생각할 때, 난 이미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었다, 그런 자부심이 생겼고, 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딱 졸업하고 임관하는 그 당시에, 딱 생도생활 마친 당시에 무엇보다 이 생활, 이 삶 진짜 재미있구나,
나 정말 열심히 해서 이 군 조직과 크게는 이 나라에 크고 밝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어렸던 소년의 생각이었죠. 소년의. 이제부터는 제가 크게 나눴던 두 번째 군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되겠네요. 제가 전역을 최종 결심하게 된 시점은 대위가 됐을 때입니다. 딱 대위 때인데 정말 후회가 없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대위 때였습니다. 군생활은 저 정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잘 했습니다. 짧은 군생활 동안 어쩌다 보니 특전사, 교육기관, 국방어학원, 서울 수도권 근무도 해봤고 전방에서의 중대장까지 다 해봤습니다. 간략한 흐름은 육사 졸업 당시 이미 저는 난 군인이다. 나는 그냥 매우 거칠고 매스컬린한 쩌는 소위다 이런 생각으로 바로 특전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어린 소위 때라서 무엇이든 힘든 것도 참아냈고 가족을 못 봐도 친구를 못 봐도 그것조차 멋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무장이. 그냥 마냥 새로우니까 생도생활 때 못했던 퇴근이라는 것,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특전사에서의 새로 접하는 훈련들이 모두 다 재미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1등도 하고 그러다가 또 큰 어떤 국외의 활동에 있어서 큰 꿈이 생겨서 국방어학원에 지원해서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초학자였는데 딱 6개월 만에 HSK 6급도 땄죠. 중국어. 이때는 저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이니까 아주 감사하죠. 아주 신나게 중2 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전역이라는 것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중2 말부터 서울에서 참모로서 근무를 하고 대위가 되고 철원에서 중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뭔가 생각이 생길 시기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20대 후반이 되었고 부모님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도 생길 때죠. 먼저 이 군 조직이라는 것에서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군인이라는 직업이 가족에게 어느 정도 미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 지역을 계속 이사 다녀야 하면 당연하고 떨어져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맘 편히 휴가를 원할 때 계획해서 쓰고 휴가를 또 썼다고 해서 아무 신경을 안 쓸 수 있냐? 일단 저는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군 조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 그 훈련을 위한 훈련 준비, 그 작전 준비 그 과정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휴가라는 것이 아무 때나 맘 편히 쓸 수 없고 쓰고도 취소하고 또 쓰고도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할 때 마음 편히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는 게 당연히 민간인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래야 하죠. 다음은 이제 군 조직 안에서 비전이라는 내용입니다.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비전이라는 게 본인이 바라보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인데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거리가 저는 멀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무슨 높은 계급, 연금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막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게 생각했으면 생도 때 나갔겠죠. 네. 졸업 당시에 들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각이 큰 영향력을 갖고 조직을 바꿀 힘이 있는 사람이 저의 그 비전이었는데 전혀 그것과 맞지 않았습니다. 군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높은 지휘관인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이 되어도 나의 영향력으로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기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생각보다 큰 권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자 눈치, 병력 눈치, 아주 사소한 사건 사고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할 지휘관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게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군은 이제 헌법에 명시되든 어떤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작게는 군인 개인 모두와 크게는 군 조직의 그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군인 개인의 미래, 예를 들면 선발이나 진급 등은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군 조직의 방향성은 군 조직 정권, 정치에 의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저는 제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도화지에서 정치나 정권이 그 작지 않은 포션을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육군은 최상급 부대, 상급 부대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때 정말 예하 부대를 생각하고 기획하는지 수많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에서의 인과관계를 찾는 모습이 굉장할 정도로 기이하고 엉뚱한 적이 많고, 당황스러운 해결책을 매우 정형화된 그 문서로 거창하게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예시나 내용들은 최근 월급 관련 문서만 봐도 나오죠. 그리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뉴스나 어떤 군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계급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때도 정말 제가 지금처럼 소신껏 행동하고 이게 나의 권한이다 라는 것을 외치면서 복무할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저도 동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그릇이 작아서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군 조직 안에서 발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군은 일반 기업처럼 이익 창출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익 창출 집단이 아니라는 군 조직의 특성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어떤 것들을 일정 부분만 포기하면, 예를 들면 자유 아니면 가족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일부,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 직업적으로나 전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본인이라는 사람의 평판, 그리고 본인이라는 사람을 본인 머릿속에 스스로 정의할 때 굉장히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런 특성이 개인적으로 저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더 부딪히고 더 새로운 것에 달려나가고 더 좌절하고 더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엄청 흥분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더 많죠. 근데 추리면은 이 정도입니다. 추리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조금 합쳐서 결론을 내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릴 적에 내가 갖고 있던 무언가를 표현하고 또 외부로 자유롭게 표출하는 삶, 그러한 꿈을 품고 정말 나와 가족을 위한 비전을 새로 설정을 해서 그쪽을 향해 에너지를 쓰고 싶었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미있고 실질적인 곳에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을 겁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야기 표출 창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또 촬영한 것이고, 들어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썸네일에 나오는 이 뚱뚱이 고등학교 찐따가 어떻게 그 당시 육사를 어떻게 갔는지, 살은 어떻게 뺐는지, 아버지도 군생활 그렇게 하셨는데 뭐 아버지는 뭐 그런 말 없으셨는지, 아버지도 굉장히 높은 어떤 지위셨는데, 그리고 군생활 하면서 여러 공부 이야기들, 중국어 초학자가 어떻게 6개월 만에 HSK 6급 땄는지, 이런 뭐 이야기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재미있고 그런 스토리, 아주 재미있는 게 많거든요. 등등. 그거를 천천히 여기 들려드리고 재미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 열정적으로 그 힘차게 그 에너지를 본인을 위해 쏟아서 살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과 그런 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어떤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황한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